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제6강은 계량규준형 샘플링 검사의 평균치 보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의 홍공 주제입니다. 규준형 샘플링 검사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계량규준형 샘플링 검사의 평균치 보증의 개념과 활용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평균치 보증에서의 50곡선의 개념과 작성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6강의 첫 번째 주제는 계량규준형 샘플링 검사에 관한 개요입니다. KSQ0001 규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규격 중에 하나입니다. 1963년도에 등재가 되었고요. 지금까지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서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계량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는 평균치 보증과 불량 보증이 있는데 먼저 평균치 보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규준형은 알파와 베타를 만족하는데요. 이 값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규준형이니까. 그래서 그냥 계수규준형 또는 계량규준형 설계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뜻입니다. 5%와 10%. 당연히 규준형은 알파가 5%고 베타가 10%인 것 규준이라 그러고 5%를 만족하는 것은 무조건 제로고요. 10%를 만족하는 건 무조건 원입니다. 즉 5%를 만족하는 건 무조건 좋은 거, 10%를 만족하는 건 무조건 나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제로는 5% 불합격, 원은 무조건 10% 합격입니다. 근데 여기서 평균치니까 평균치 민이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래서 M0, M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평균치 보증은 표본의 크기 N과 합격 판정 개수 G0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확률분포에서 배운 그 내용으로 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평균치 보증은 표준 편차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정규분포인지 확인해야 한다. 즉 샘플링 검사 규정에 그게 있었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평균치 보증의 평가 방법은 여기서 확정한 N개를 샘플링해서 그 샘플링한 평균치 X바를 구합니다. 이 X바가 일단 우리가 계산한 기준치, 하한, 평균치의 하한보다 크거나 또는 평균치 상한보다 작다면 합격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불합격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둘 중에 한 가지가 있으면 한 가지만 비교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평균치 보증이라는 얘기는 N과 X바 U 또는 X바 L을 계산하는 것이 설계가 됩니다. 그럼 이 설계에 의해서 N을 뽑아가지고 X바를 구한 다음에 이것들과 비교를 해가지고 합부 판정을 내리는 방식이죠. 다만 이 과정 중에 시그마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6강의 두 번째 주제는 평균치 보증 방식과 활용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그러면 합부 판정 기준 중에서 상한 합격 판정 기준이 무슨 의미냐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합격 판정 기준은 평균치의 상환을 제어한다. 이런 뜻입니다. 평균치의 상한이니까 X바 U가 되겠죠. 이것이 평균치의 상한입니다. 그러면 X바 U가 여기에 있다면 상한이니까 좋은 노트라는 것은 사실은 제어하는 것보단 좋아야겠죠. 당연히 좋은 노트인 M0는 X바 U 밑에 있게 됩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나쁜 노트는 위에 있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 M0 품질의 노트는
이런 형태의 평균치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요만큼 불합격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x바 u가 있고요. 뭔진 모르지만 여기에 m0가 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자체가 이만큼 불합격인데 이 확률 변수는 x바가 됩니다. 그러니까 x바가 되니까 표준 편차가 당연히 시그마 x바라는 얘기고 이것은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은 이것을 무시하라.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로 보낼 수가 있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나요? x바 u를 무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균치가 m이니까 m0로 나누게 되고요. 평균치의 표준 편차는 무엇입니까? 예,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이것이 바로 G값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알파는 때려봐 주게도 5%예요. 0.05입니다. 그러니까 알파가 0.05니까 당연히 이 값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바로 G0.95가 돼야 됩니다. 당연히 G0.95가 되면 1.645가 되겠죠. 예,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옛날에 만들어진 규준형은 지금과 같은 이러한 공통적인 용어를 쓰지 않았고요. 옛날엔 지 마음대로 썼는데요. 그때 개발자가 K라 그랬고요. 0.95, 즉 1-알파를 쓴 게 아니라 여기다가 알파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K알파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K 0.05가 되죠. 이것이 1.645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호 표시 방법이 지금과 다르다 하는 걸 하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요 식에서 이걸 풀어보죠. 즉 얘가 1로 넘어가고 m제가 넘어가면 결국은 x바 u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얘가 넘어가니까 m0 플러스 1.645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무슨 뜻인가요? 일단은 얘가 모평균 u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얘가 G1-알파입니다. 즉 이것을 K알파라고 하지만요.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시그마 X바죠. 결국은 뭡니까? 평균치의 상측 신뢰 한계가 되죠. 이와 같이 확률 분포의 평균치의 상측 신뢰 한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샘플링 검사를 통계적 품질 관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하한 합격 판정 기준입니다. 하한 합격 판정 기준은 당연히 X바 L이 되겠죠. 그러면 하한이니까 하한보다 위에 있어야 좋은 노트가 되죠. 하한보다 밑에 있으면 나쁜 노트죠, 뭐.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M0가 요만큼 불합격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에는 이것이 G로 치환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치환이 되면 자, 이거 어떻게 되나요? 예, 기본적으로 X바 L을 무시하라. M0를 빼고 시그마 X바로 나눠야겠죠. 그러면 이 값은 X바 L 마이너스 M0, 얘는 뭐 아시다시피 시그마 포 루트 n이죠.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뭡니까? 평균 밑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K 0.05가 됩니다. 왜냐고요? 원래 마이너스 G 0.95인데 이거를 이게 거꾸로 이렇게 썼으니 마이너스 K 0.05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64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것이 1로 넘어가고 이게 1로 넘어가면 X바이는 어떻게 되나요? M0 마이너스 1.645 루트 n분의 시그마, 즉 M0 마이너스 K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건 뭐가 되나요? 평균치의 신뢰 하한이 되죠. 그러니까 확률 변수에 배운 신뢰 한계에 관한 계산법만 아시면 이거는 그냥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뭐 시험 볼 때마다 이렇게 그림 그릴 수는 없는 것이고 분명히 이걸 외워야 되는데 특별히 외우기보다는 확률 변수에 배운 내용을 잘 리마인드 하시면 연관시켜 가지고
확실하게 암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한번 평균치 보증을 끌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바 U는 좋은 노트니까 M0에서 U, M0 위에 있어야겠죠? 플러스 K 알파 루트 M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즉 1.645 루트 M분의 시그마가 되죠. X바 L은요, 하한이니까 좋은 노트 밑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K 알파 루트 M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자, 여기서 좋은 노트의 개수라는 건 뭐냐? 일단은 계산을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요거 뭡니까? 모수죠. 요거 뭡니까? 모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는 정하지 않으면 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약서에 대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기준은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X바 U와 X바 L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요 놈만 대못을 박아버리면 끝나네요. 그래서 이 놈은 바뀌면 지지한다 그래가지고 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들 말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은 노트에 대한 지지 그래가지고 G0라고 하죠. 그러면 이것은 루트 M분의 K 알파가 되고요. 즉 루트 M분의 1.645가 되죠. 반면에 같은 방법으로 나쁜 노트의 개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X바 U를 이번에는 M1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X바 U를 M1 관점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X바 U 위에 있죠. 그러니까 작은 쪽에서 기준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M1 마이너스 K인데 이번엔 알파가 아니에요. 요만큼 합격한다. 당연히 K 베타가 되죠. 즉 마이너스 1.28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거는 루트 M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반면에 X바 L은 M1이 그러면 당연히 X바 L이 여기 있을 테니까 M1은 여기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M1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M1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 K 베타가 되죠. 즉 플러스 1.28이다. 이렇게 되고 루트 M분의 시그마예요. 자, 우리가 계약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쁜 노트로 계약 조건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노트가 됐던 나쁜 노트가 됐던 공평하니까 값은 공평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수화할 수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모수예요. 얘도 모수죠. 그러니까 이건 이미 계약상 나온 수입니다. 근데 이 기준값이 바뀌면 안 돼요. 기준값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이놈이 고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꾸면 안 돼. 그래서 지지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나쁜 노트에 대한 얘기니까 G1이 됩니다. 그래서 G1은 루트 M분의 K 베타가 되죠. 즉 1.282 나누기 루트 N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표본의 크기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표본의 크기를 구할 때는 하한 쪽으로 구하나 상한 쪽으로 구하나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한 쪽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바 L은 M0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K 알파 루트 M분의 시그마입니다. 반면에 X바 L은 M1 이번에 위에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루트 M분의 K 베타 시그마입니다. 이거 구하는 거죠. 이 두 개는 같은 거네요. 얘들은 다 모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개 박치기시키면 끝나겠죠. M0 마이너스 루트 M분의 K 알파 시그마는 M1 플러스 루트 M분의 K 베타 시그마가 됩니다. 자, 이걸 이쪽으로 보내고 저걸 저쪽으로 보내면 M0 마이너스 M1은 루트 M분의 시그마 가로 K 알파 플러스 K 베타가 됩니다. 구하려는 놈은 요놈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N은 M0 마이너스 M1 K 알파 플러스 K 베타 제곱 곱하기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이 공식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외우냐고요? M0 M1 엄마 맘마죠. 그리고 K 알파 K 베타 아빠. 남자는 양극, 여자는 음극. 아빠하고 엄마가 결합을 하면 새끼 두 마리. 즉
애 둘 낳을 때가 가장 바람직한 그러한 부부관계다라는 걸 나타내게 되죠. 이렇게 하시면 절대 잊어먹지 않고 n을 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엄마, 아빠 결합하면 새끼 2마리 시그마 제곱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수표로 구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수표에서 n을 구할 때 m0 마이너스 m1분의 k알파 플러스 k베타의 제곱 시그마 제곱이라고 그랬는데 한번 이걸 보세요. 이놈을 빼고 나면 얘는 상수죠. 이건 1.645와 1.28이니까 상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굳이 알 필요 없이 컴퓨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모르는 건 계약 숫자만 모르죠. 이놈은 기본적으로 모수니까 둘이서 계약한 거 외에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계약한 값을 갖고 한번 계산해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값을 계산해주면 이 값이 어떤 범위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값이 범위가 나오면 그냥 옆으로 읽어만 주면 n과 g0가 나옵니다. 여기 지원은 안 나오죠? 예, 지원은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뭐 지원 그래봐야 사실은 1.282를 루트 n으로 나누면 그냥 바로 나오는 거니까 사실 못 구할 이유는 없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평균치가 망목 특성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망목 특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좋은 노트가 양쪽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 플러스 마이너스 0.3은 좋은 노트고 20 플러스 마이너스 0.6은 나쁜 노트다.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은 19.7에서 20.3까지는 매우 우수.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매우 우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20.6 이상과 19.4 이하는 이런 얘기가 되죠. 즉 이거 M1 이하와 이거 M1 이상은 매우 나쁜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범위가 좋아졌을 때 합격 판정 기준은 어떻게 만드느냐. 즉 하한일 때와 상한일 때 합격 판정 기준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하등 어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검추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M0가 점으로 대응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노트는 평균이 20.0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하늘의 둘째마다 맞출 방법이 없죠. 예, 이렇게 되면 모조리 다 불합격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샘플링 검사는 어디까지 좋은 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해서 이 범위는 다 좋은 노트입니다. 그러면 항상 상한 값에서 따진다. 가장 좋은 노트 중에 나쁜 것은 좀 말이 이상하죠. 좋은 것 중에 나쁘다. 근데 어쨌든 좋은 것 중에 나쁜 것은 이 값과 이 값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을 기점으로 합격 판정 기준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일단 밑에 쪽에서는 이걸 M0 다시 다시라 그러고 이쪽을 M0 다시라고 했네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M0 다시와 M0 다시 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X바 L은 M0 다시 다시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M0 다시 다시 밑에 있네. 이렇게 되죠? M0 다시 다시 마이너스 밑에 있으니까 K알파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M0 다시 다시 마이너스 G0 시그마. 이렇게 되죠? 새끼하고 GG 비슷하죠? 거꾸로 X바 U는 M0 다시에서 시작합니다. M0 다시에서 위에 있죠? M0 다시에 위에 있네. 그러니까 K알파 루트 M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그래서 M0 다시 플러스 G0 시그마가 됩니다. 공식 그다지 어렵지 않죠. 다만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뭐냐 하면 이 거리의 문제인데요. 이 거리가 시그마 X 바의 1.7배는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 거리가 너무 좁으면은 여기 벗어났다가 여기도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금방 좋았다, 금방 나빴다, 금방 좋았다, 금방 나빴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거를 합격시켜야 할지 불합격시킬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는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1.7배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뭐 대충 이렇게 하면 잘 기억이 안 나시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1.645랑 비슷한 값이죠. 그냥 적어도 K알파 이상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대충 비슷한 숫자를 찍으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관식에 나온 예가 없고요.
객관식도 20년 동안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양쌤의 필살기 평균치 보증 공식 단번에 외우기입니다. 이게 어렵지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시냐면요. 직선을 쫙 끈 다음에, 물론 이게 범위가 M0겠죠? 근데 그냥 다 뭐 이것도 다 M0로 보세요. 그러니까 뭐 선 하나만 다 달라도 됩니다. 바쁘니까. 그리고 반대쪽에다 M1을 세웁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M0 밑에 X바 L, M0 위에 X바 U, M0 위에 있네 플러스 G0 시그마, M0 밑에 있네 마이너스 G0 시그마, M1 위에 있네 플러스 G1 시그마, M1 밑에 있네 마이너스 G1 시그마. 공식 끝났습니다. 왜냐고요? X바 L은 M1 플러스 G1 시그마 이코르 M0 마이너스 G0 시그마다. 공식 끝났죠? 그러면 X바 U는요? X바 U는 M0 플러스 G0 시그마 이코르 M1 마이너스 G1 시그마. 어렵나요? 안 어렵죠? 기본적으로 실수해놓고 집어만 넣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공식입니다. 개뿔 아무것도 아니죠. 표본수 N이요? 표본수 N은 엄마, 아빠, 결합하면 새끼가 2마리 끝나는 거죠. 네, 이러면 공식 끝나버립니다. G0는 좋은 노트니까 루트 n분의 K알파고, G1은 나쁜 노트니까 루트 n분의 K베타다. 그럼 공식 끝난 거죠. 그러면 N개를 검사해서 X바가 X바 1보다 크거나 X바 U보다 작으면 루트를 합격시키고 아니면 불합격시키면 끝나는 검사가 됩니다. 검사 쉽죠? 이번에는 평균치 보증의 설계 원리를 알 수 있는 50곡선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이번에는 평균치 보증에서의 50곡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0곡선에서 먼저 망소 특성의 경우입니다. 이 계량치 데이터의 50곡선은 주로 망소 특성이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소 특성의 경우에는 반드시 원리를 익혀주셔야 합니다. 망소 특성이 주로 나오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망소 특성은 M0가 작을 때고 M1이 클 때인데 보통 여기가 X가 되죠. 근데 값이 작을 때 확률이 높을 때 확률이 낮으면 이게 좀 50곡선이 좀 잘 그려지는데 반면에 망대 특성이 이게 반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어색하죠. 예, 그래서 시험 문제가 주로 망소 특성 위주로 나옵니다. 망소 특성은 당연히 M0가 작을수록 좋으니까 X바 U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X바 U는 50%가 합격하는 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에 있어서 50곡선은 아시다시피 이것이 합격 확률입니다. 그러므로 이 50곡선을 그릴 때는 여태까지 푸대접 봤던 M1이 부각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M1을 계산할 때 베타는 합격 확률을 얘기하고 알파는 불합격 확률을 얘기하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 품질관에서는 알파가 1종오류고 베타가 2종오류보다는 알파는 불합격률이고 베타는 합격률이다. 이렇게 품질관하는 사람들은 통계학하고 좀 다른 자세를 가져야 되거든요. 이건 당연히 합격 확률을 계산하니까 베타 버전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X바 U를 구하는 베타 공식을 불러서 지금부터 성형을 합니다. 일단 이 M1 평균일 때의 K 베타가 바로 2종오류이기도 하지만 합격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바꾸면 되죠. 평균치가 M인 노트를 합격률은 KLM이다. 즉 합격률의 좌표값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식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KLM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1로 넘어가고 1로 넘어오면 이렇게 되죠. M1을 M으로 바꿨으니까 M-X바 U 나누기 시그마 퍼 루트 N은 KLM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예, 이와 같은 식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검초에서 보았던 식과 비슷하게 되는데요. 검초에서 봤던 식은 확률 변수 X를 평균치 뮤 제로를 빼고 나면 시그마 제로 퍼 루트 N으로 나눴었죠.
이와 같은 식과 비슷하다는 것을 바로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 문제 내는 인간들은 좀 성격이 못 돼가지고 갑자기 원가 절감합니다. 원가 절감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얘를 이렇게 놔두면 되는 거 가지고 위로 올려가지고 공식화 작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공식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 공식을 외우라는 식으로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공식이 맞냐 틀리냐를 객관식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서 외우지 말고 이것은 정상적인 평균치의 집값 구하는 공식이라는 것만 이해하고 계시면은 사실상 이 공식은 외울 게 필요 없는 그런 공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의 식이 기본적인 검수에 관련된 룰을 무너뜨려 놨기 때문에 전부 다 할 때마다 식이 달라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을 무시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지게 되는데요. 당연히 망대 특성을 가면 이 식이, 이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되는데 이것이 공식이 맞냐 틀리냐 확인하는 방식은 뒤에 망대 특성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한 가지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M0를 집어넣으세요. M0를 집어넣었을 때 이 M0에 관련되는 합격률은 몇 프로가 돼야 되죠? 당연히 95%가 돼야 되죠. 95% 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나요? 1.645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645가 나와야죠. 예, 이 밑에 그림을 보시고 나면 M0에서 X바이오를 빼면 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음수가 나오면은 합격률이 50%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양수가 나오면 합격률이 50% 미만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다 M0를 집어넣어서 음수가 나온다면 그 공식은 맞는 것이고 M1을 집어넣어서 양수가 나온다면 그 공식은 맞는 겁니다. 물론 반대가 나오면 공식이 틀린 거죠. 그래서 객관시험 문제 이런 것들을 공식을 확인할 때는 M0와 M1 값을 대략적으로 대입을 하셔가지고 이상이 있냐 없냐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에 관련되는 사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볼 것도 없이 이 LM은 0.95가 되고 M1은 0.10이 되고요. X바이오는 0.50이 됩니다. 왜냐하면 50옥선은 원래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계산에 있어서는 이 n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소수점이 나오기 때문에 반올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문제를 푸시다 보면 이 값은 거의 근사적으로 맞게 되는데 이 값은 0.1보다는 굉장히 작게 나옵니다. 그것은 뒤에 2차 시험 준비를 하시면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 아시게 될 것이고요. 실제로 객관식 시험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그냥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즉 55선이 0.9가 나오면은 이 KLM 값은 기본적으로 이게 마이너스 1.645가 돼야 되는데요. 이것이 마이너스 1.645가 된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M0 값은 M0 값인데 X바이유의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X바이유는 M0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M0 플러스 G0 시그마가 되고요. 다시 M0 플러스 루트 M분의 K알파 시그마가 됩니다. 그러면 M-X바이유니까 M 대신에 M0를 집어넣으면 공식이 이렇게 되죠. M0 마이너스 M0 플러스 루트 M분의 K알파 시그마가 되고요. 그리고 시그마 퍼 루트 N인데 보시면 바로 M0 약분되는 걸 아시게 되죠. 그 다음에 루트 M분의 시그마도 약분이 됩니다. 남는 거는 K알파에 마이너스 붙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K알파가 1.645니까 마이너스 1.645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X바이유 마이너스 X바이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하나마나 당연히 0이 나오죠. 그러니까 합격률이 50%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M1입니다. M1의 식은 어떻게 되나요? M1은 이걸 가지고 M1 식으로 쓰게 되면 바로 여기 있는 이 식이죠, 뭐. 그러니까 이 식이니까 저걸 가지고 집어넣게 되면 이런 얘기가 되죠. M1 마이너스, 저거 베끼시면 됩니다. M1 마이너스 K베타 루트 M분의 시그마. 그리고 나누기 루트 M분의 시그마. M1, M1은 약분되고 루트 M분의 시그마, 루트 M분의 시그마는 약분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면 플러스 1.28이가 되죠. 그럼 답이 1.28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10%가 합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n을 반올림하지 않고 정수로 만약에 계산상 떨어졌다면 명확하게 95%, 50%, 10%가 나오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망대 특성의 경우입니다. 망대 특성의 경우에는 무조건 클수록 좋다 보니까 M0가 앞에 오고 M1이 뒤로 오게 되죠. 그러면 M0가 앞에 오니까 이 사이에는 하한이 되니까 X바이를 오게 됩니다. 근데 50곡선이 조금 해괴하게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거의 출제된 예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망대 특성이 됐건 망소 특성이 됐건
50곡선을 계산하려면 당연히 베타 방식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M1 공식을 부르면 이 공식이 되죠. 마찬가지로 M1에다가 M으로 성형을 하고 K베타를 KLM으로 성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KLM은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X 바일 마이너스 M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그마 퍼 루트 N이 되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원래 모수 역할을 하니까 모수 역할을 하는 식으로 빠져야 됩니다. 즉 M-μ0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식이 반대로 세워지고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계산법이 좀 이상해진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 시험 문제는 공식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것은 당연히 이 호랑말코 같은 인간들이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놨죠. 진짜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검추형과 같은 식이라는 걸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식을 따라 외우는데요. 이거하고 망소 특성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니까 얼마나 잘 틀리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틀리게 하는데 환장하게 만들기 위한 공식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 루트 n이라는 게 있으면 일단 밑으로 내리세요. 내려가지고 아 이게 평균치 검정이구나 하는 걸 바로 캐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다 뭘 집어넣으라고요? 네, M0를 집어넣으세요. M0를 집어넣으면 X바일이 앞에 있고 M0가 뒤에 있으니까 당연히 X바일 마이너스 M0가 되죠. 그러면 천하 없어도 이 값이 더 크니까 이거는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죠. 그러면 식이 맞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뒤에 있으면 양수가 나오게 되죠. 그럼 틀렸다는 걸 바로 아시게 되죠. M0가 됐던 M1이 됐던 여러분들께서는 한 가지만 딱 잡으셔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다만 2차 시험 주관식에는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2차 시험에서는 망소 특성의 경우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습을 해 두시면 거의 이상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평균치 보증을 학습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초 따지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음료의 당도는 높을수록 좋다. 그 얘기는 평균치의 한을 규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만대 특성이라는 얘기죠. 당도의 평균을 7%는 좋은 걸로 하고 4%는 나쁜 걸로 한다. 그리고 시그마가 3%네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계량규준형 1회 샘플링 방식을 설계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해하기 쉽게 직선을 긋고 M0를 먼저 설치합니다. M0가 7이죠. 예, M1은 밑에 있습니다. 4죠. 그럼 말할 것도 없이 X가 L이 오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G0 시그마네요. 물론 시그마는 3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n을 구합니다. n은 엄마 7 빼기 4가 되죠. 아빠 1.645 플러스 1.282가 되고 제곱이 됩니다. 결합하면 새끼 2마리 3의 제곱은 8.567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9명이 돼야 됩니다. 이건 8명 그럼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식을 설계해야 되겠죠. 식은 보시다시피 X바일입니다. X바일은 M0 마이너스 G0 시그마죠. 예, 여기서 M1 플러스 G1 시그마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럼 틀려요. M0가 7이라 그랬고요. G0는 고민할 거 없어요. 루트 9분의 루트 N분의 K 알파. 그러니까 1.645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그마는 3이 되죠. 그러니까 5.355가 되네요. 자, 이것을 수표를 찾아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0001 수표인데요. M0-M1은 7 빼기 4가 되고요. 시그마가 3이죠. 값이 1이 나옵니다. 값이 1이니까 요 값이 되네요. 그러면 N이 9. 아까하고 똑같죠. 그리고 0.548이 G0가 나왔는데요. 0.548은 1.645 나누기 루트 9 이렇게 하면 0.548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표를 이용해서 구하나 계산식으로 구하나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풀어볼까요? 일단 이 조건에서 검사를 수행한 모양입니다. 즉 9개를 검사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합계가 5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로트에 대한 합부를 판정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먼저 X바를 구해야 됩니다.
X바는 시그마 X가 9개짜리니까 9로 나누면 5.556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X바보다 크죠? 예, X바이 하한치인데 하한치보다는 평균치가 크니까 당연히 노트를 합격으로 판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바로 이러한 유형입니다.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